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 또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 주변은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지금 고추밭이 아주 난장판인데 요 근래에 이제 고추 농가분들, 특히나 저 주변에 이제 있는 고추 농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술센터 이제 고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심각해졌냐면은 특히 이 기온 때문에, 이 날씨 때문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논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추 피해가 아주 커요. 어떤 피해가 많이 생겼냐, 기온에 의해서. 일단은 총채,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총채, 그 다음에 진딧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단지 총채나 진딧물이 그냥 기존에는 이제 찝어서 이렇게 즙만 흡즙을 하고 1차적으로만 이제 나무나 이제 고추의 기형만 이렇게 유발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차 피해인 바이러스 감염까지 상당히 높아졌어요. 감염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바이러스 종류만 상당히 많습니다. 적진 않아요. 기존에는 진딧물에 의해서 고추에 바이러스들이 발생을 했는데, 진딧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전파하는 방식이 흡즙을 해서 이 주둥이에 바이러스를 묻혀갖고 댕기다가 어느 정도 옅어지면 그 다음에는 전파를 안 합니다. 진딧물만 있었을 때는,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전파를 할 때는요. 그런데 총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균이 총채 몸통 속에 있는 내장에 있어요. 내장. 뱃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총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찝는 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 총체의 그 바이러스 피해가 훨씬 많겠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 총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애들이 아니에요. 수입산입니다. 이놈의 것이. 이놈의 벌거지가 수입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도 잘 안 먹는, 그러니까 농약에 의해서 잘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총체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이 고온에 의해서 많아지는 이유, 이제 방금 말한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요. 얘네들 생육기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제가 예를 들자면은, 딸기에도 총채와 진디와 응애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붙어요. 불러서 바이러스도 전파가 됩니다. 딸기에도요.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재배를 해요. 추울 때 재배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벌레가 생육 주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성체가 돼서 새로 알을 낳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경우가 생겨서,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만 그 살충제 방제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 예방이 되는데, 여름 때 같은 경우는 한 3일까지도 줄어듭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온일수록 3일 간격이면은 알 낳고 그 알에서 부화가 돼서 성체가 돼서 또 새끼를 낳는 그 시간이 3일밖에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지. 절반도 안 되죠, 절반.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매일 줘야 되는 거야, 매일. 이게 총체가 죽는 건지 사람이 약치다 죽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진딧물이 죽는 건지 사람이 죽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잘 예방도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하고 나면은 사멸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온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총체만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진딧물도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의 바이러스가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됐어. 종묘회사에서 이 토마토이조 반점 바이러스에 대한 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게 한 95%까지도 예방이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대요. 그런 품종이 있는데도 지금 유독 바이러스가 많이 성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가 뭐 별개 다 오는 거예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토마토이조 반전 바이러스에, 또 고추 마일드 바이러스, 별의별 바이러스들이 자꾸 계속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더 심각할 정도로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저희 옆 동네에 300포기 심어가지고 5포기 나온 분도 계시대요. 돌아버리죠, 그럴 때는. 근데 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고추에 대해서. 고추 자체가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점들이 보이시죠? 동글동글하게. 요것이 저번에 이제 진단 키트로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예요. 요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밭에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이파리들이 쭈글쭈글하고 반점도 보이고요. 쭈글쭈글한데 반점도 보이고 약간 모자이크 형태도 생기고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복합적으로 온 겁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한 가지만 온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짬뽕이 돼 버렸어요. 뒤죽박죽. 그러다 보니까 더 잡히지도 않고 지금 이 밭에서 내년에 만약에 가지가 식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밭가류를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토양 소독과 함께 얘네들은 잔재들은 모두 다 태울 겁니다. 태울 거예요. 내년에 이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약의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오이하고 오이 추비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이 있고, 고추 추비, 그리고 고추에는 어떤 약, 오이에는 어떤 약을 치냐고 이제 여쭤보는데, 근데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약을 사용을 할 때요, 농약 회사에서 농약을 제품을 제작을 해서 뿌릴 때, 작물에다가 뿌릴 때요, 기본적으로 pH를 조정을 해 놓습니다. pH가 5.5에 맞춰지도록 그 농약이 만들어져요. 자, 왜 pH 5.5야? 5.5는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사람의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벌레들이 못 살고 세균이 못 살고 곰팡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약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산성 상태에서는 이런 벌레나 세균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약을 만들 때 약산성에 맞춰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약산성 기준에 맞춰 갖고 가장 약효가 좋게끔 맞춰 놓은 상태에서 바뀌는 원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물. 원수라고, 원수. 밭에서 쓰는 그 물의 pH에 따라서요, 농약을 사용을 했을 때 작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아마 그런 걸 말씀했을 거예요. pH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함을 잘 모르셔요. 다들 대부분이 모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하우스에 pH 측정기가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찍어서 그냥 pH가 나오는 그 pH 측정기가 있어요. 저희 계속 사용을 하는데, 왜 이거를 하냐? 이런 세균이나 또는 해충들을 잡을 때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해요. 특히나 친환경을 하다 보면은 친환경에는 그 자재들이 pH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써도 효과가 있네 없네 그런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pH를 항상 측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단 유황, 목초액 그런 거 pH 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농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황들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pH가 아주 낮을 수도 있고요. 석회보르도액처럼 아주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이 pH가 5.5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점이. 거기서 변수는 물이다,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제. 자가제조하는 영양제든 사는 영양제든 마찬가지예요. 야, 이 영양제 쓰면 다 좋아. 그 사람들 보고 그 pH 정확하게 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pH도 모르고 그게 이식값이 어떻게 될지, 물 1리터당 10ml를 넣었을 때 그 이식값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부터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그걸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농약 사용할 때 이제 작용 기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약방에 가서는 별로 없는데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농약 판매소가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은요, 아마 대부분의 중앙회, 시내에 한가운데 있는 농협 중앙회에 가면은 없어요. 지역 농협, 단위 농협에 가야지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농약 판매소가 있어요. 가면은 어떤 책자가 있냐?
농약 혼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약 책자가 있어요. 농약을 혼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농약 혼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씩 보세요. 보시고요. 거기에 내가 구입하는 농약이 어떤 벌레한테 피해를 주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혼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교차 살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얘네들이 혼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냐. 한 놈은 마비를 주고, 마비, 막 신경마비를 시키는 이제 효과를 주는 게 있고, 소화불량을 시키는 게 있어요. 똥구녕 막혀가지고 죽는 애들. 그런 것들을 서로 교차로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농약을 교차 살포를 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막 농약이 한 10가지 있는데 에이 저게 마음에 들어서 에이 저거 쓰고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농약의 효과를 별로 못 봐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농약을 사용하는 그 필지가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료 사용해도 비료도 pH가 맞춰져 있습니다. 비료에도 그 비료도 기본적으로 pH가 6에서 6.5 정도로 맞춰져서 나와요. 그거는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가장 적정한 pH를 맞춰주는 거예요. pH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논산에 농자재 가게 있습니다. 팜스라는 이호진 사장. 고마워요. 이호진 사장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다가 그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배운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은혜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혹시라도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30만 원짜리 기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찍었던 거 있습니다. 종이. 아니면 병원 가시면은 이렇게 소변 검사할 때 뭐 묻혀갖고 오라고 할게요. 뭐 종이 쪼그란 거 하나 주면서. 그거 인터넷에서 사면 얼마 안 해요. 한 돈 10,000원어치 사면요 한 10년은 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거 사가지고 써보셔요.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유기자재 쓰시는 분들 꼭 쓰세요. 꼭 써보시고, 물론 안 쓰고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은 데이터화되어 있는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거를 더 고민하고서 데이터화되어 있는 농사를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확이 많고 재미지고 행복한 농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수확의 기쁨, 즐거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